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법인 조정에서 꽂히라고 할 수 있는 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중 절세 효과가 뛰어난 제도 중 하나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입니다. 해당 서식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메뉴는 세액계산신고 조특 탭, 조특법 서식 1 안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 메뉴를 실행해서 작성합니다. 메뉴를 작성하기에 앞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투자와 상관없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 인원만 늘리면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세액공제죠. 그리고 고용 인원이 유지 및 증가되는 경우에는 법인 구분에 따라 2년에서 3년간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를 청년과 청년이 아닌 근로자를 구분하며 여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과세년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을 해당 과세년도의 개월수로 나눠 계산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년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의 합을 해당 과세년도의 개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근로자 고용현황, 공제세액 계산용 메뉴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작업할 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년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한 명당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와 밖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을 경우 청년은 한 명당 1,100만 원, 청년 외는 700만 원입니다. 중견기업이나 일반기업인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경우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연도의 인원이 유지된다면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연속해서 공제하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2년간 연속해서 공제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램의 다음 사례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볼 텐데요. 해당 사업장은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청년은 증가했고 청년 외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이며 2018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적용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 메뉴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세액공제를 각각 작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2018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니까 1차, 2차, 3차년도를 모두 작성해야겠죠? 우선 주황 색깔 2번인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에 작성합니다. 1차년도는 직전 과세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최초로 공제받는 과세년도를 뜻하므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2020년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지만 1차년도 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1번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해당 과세년도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8번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2명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1차년도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과 청년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9번 항목부터 13번 항목을 입력합니다. 2020년의 청년 상시 근로자는 10명이고 2019년 청년 상시 근로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 청년의 상시 근로자는 3명, 2019년은 4명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11번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이 3명이 아니라 2명인 이유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의 1호와 2호를 보게 되면 청년 등 그리고 청년의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는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청년과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4번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의 인원수로 반영되어 1인당 공제금액을 적용해서 1차년도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현재 법인 구분 중 중소기업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설정은 회사기본사항 등록 메뉴에서 추가사항 탭에 2번 중소기업 여부에서 선택한 기업 유형만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회사는 청년 상시 근로자만 2명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으므로 한 명당 1,100만 원을 곱해서 2,20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1차년도 세액공제액은 2,200만 원이 됩니다. 아까 공제연도의 인원이 유지된다면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연속해서 공제하고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2년간 연속해서 공제한다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이 부분이 추가 공제인데요. 지금부터 2차년도와 3차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황 색깔 3번에 나항목 2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을 작성해서 2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년도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직전 과세년도의 전체 상시 근로자보다 증가하거나 유지된 경우에 직전 과세년도, 즉 2019년에 1차년도 세액공제로 받았던 세액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1번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16번이 해당 과세년도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2020년의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17번은 직전 과세년도니까 2019년을 말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인원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2020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13명이고 2019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11명이었으므로 해당 인원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인원은 상단에 6번과 7번 항목의 인원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8번에 증가된 인원이 2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2000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번 2000년도 세액공제 계산 항목에서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와 세액공제액을 입력합니다. 먼저 1000년도, 즉 직전과세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직전과세년도 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늘어났죠? 그러면 부로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1차년도, 즉 직전과세년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도 선택합니다. 2019년 청년은 7명이었고 2020년 청년은 10명이니 감소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부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19번과 20번 항목에 직전 과세년도에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했고 청년 상시근로자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으므로 2019년에 받았던 1차년도 세액공제액 100%를 2020년에 2차년도 세액공제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번과 20번에 금액을 모두 입력해서 21번 2차년도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19번에는 직전 과세년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입력하는데요. 바로 2019년에 청년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0번에는 2019년에 청년의 증가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는지를 작성합니다. 19번과 20번은 2019년에 작성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를 봐야 합니다. (2019년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을 봐야겠죠. 2019년에는 청년이 2명 증가해서 2,200만 원을 받았고 청년회는 1명 증가해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2020년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에 19번과 20번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 세액공제는 2,900만 원이 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그대로 2020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차년도를 보도록 할게요. 2020년 기준에서 3차년도 세액공제는 2018년에 발생했던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 항목에 3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 제목을 보게 되면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일반 기업이 2018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3차년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항목을 작성해 볼게요. 22번에는 3차년도, 즉 해당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이었으니까 13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23번에는 1차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년도는 전전 과세년도입니다. 즉 2018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8명이었지만 사용자분들께서는 2018년으로 이동해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를 보면 되겠죠? (1차년도) 세제 지원에 6번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이므로 해당 인원인 8명을 2020년 23번 항목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18년도 대비 2020년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늘었으니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와 동일하게 다의 2번, 3000년도 공제세액 계산 항목들을 작성합니다. 1차년도 전전 과세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부로 선택하고, 전전 과세년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는 다시 2018년 서식을 봐야겠죠? 2018년 청년은 5명이고 올해는 10명이니까 이 또한 감소하지 않았네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부로 선택합니다. 3차년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에 받았던 1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번에는 2018년에 받았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을 입력하고 26번은 2018년에 청년외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입력합니다. 2018년 메뉴에 작성되어 있는 세액공제액을 확인해 보면 청년은 3,300만원, 청년외는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2020년으로 돌아와서 25번에 3,300만원, 26번에 1,400만원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3차년도 세액 공제 금액은 4,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1차년도는 2,200만원, 2차년도는 2,900만원, 3차년도는 4,700만원을 모두 합해서 해당 회사는 9,8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를 작성했으니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그리고 공제감면 세액합계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해당 메뉴에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년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각 과세년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추징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현재 예시에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추징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증대세액 추징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세법 상담 정보에 법인세를 보게 되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용증대세액 추징, 한시적 면제 규정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020년 고용 감소의 경우 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해서 지속 지원한다는 것으로 신설된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소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는 지속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개정사항이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포된다면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2020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이 존재합니다. 해당 검토 서식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서식 탭은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 세액계산서 탭에 1차년도 세액공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맞게 불러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서 검토서 작성도 완료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세액공제 항목만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고 나머지 세액공제 항목은 직접 입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불러오기 되는 항목이므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18F 항목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공제세액 계산에 공제 대상세액을 반영했으므로 하단에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의 계산으로 이동해서 작성합니다.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받아 (18F)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1번 공제세액 계산에 반영되어 있던 고용증대세액 공제에 공제 대상세액이 107번 단기분과 109번 단기분에 반영됩니다. 2월 금액이 있다면 다음 라인에 해당 사업연도를 입력한 후 108번 2월분 안에 2월된 세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2월 연도에 따라서 108번 2월분 금액을 110번 1차년도부터 114번 5차년도까지 해당되는 차수에 순차적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이나 117번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으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현재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18번 공제세액까지 반영한 상태에서 상단 저장을 눌러 해당 메뉴 작성을 완료합니다. 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우리 회사에서 계산한 감면 및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적용 제외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블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블 메뉴는 세액공제 및 감면금액과 추가납부세액, 그리고 조특법상 비과세, 입금 불산입 등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세로 불러오기 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항목들은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게 되고 표시되지 않는 항목들은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블 메뉴는 갑지와 을지로 나눠져 있고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에 대한 내용은 갑지에 반영됩니다. 갑지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와 적용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주황 색깔 2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항목에 반영됩니다. 먼저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회사여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메뉴에 작성된 해당 감면세액이 154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항목에 불러와졌으며,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208번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에 계산에 작성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인 9,800만 원이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조정감이 발생하는지 계산해야겠죠? 그럼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저장된 금액이 불러오므로 해당 메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부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불러오고 124번 세액공제 금액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서 2번 단기공제세액 및 2월에 계산에 작성된 118번 공제세액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123번 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에 작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금액이 불러와졌습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설정되어 있어 최저한세 세율이 7%로 반영되었으며 4번 조정감은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을 경우 발생하죠. 반영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가 적용된 산출세액보다 작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가 같이 있는 경우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감면세액에서 먼저 배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2021년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책자에 402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종 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아직 국세청 사이트엔 2021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가 업로드되어 있지 않아 2020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동일합니다. PDF상으로 422페이지를 보게 되면 먼저 1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2번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적용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순서를 보게 되면 준비금, 송금산입 및 입금 불산입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2번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은 2월 공제가 안 되지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은 2월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므로 감면 배제는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적용하도록 하겠고, 배제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반영해서
차감한 후 최종 공제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조정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9,8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조정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로 다시 이동하도록 할게요.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2번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에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란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9,800만 원에서 116번에 입력한 조정감 금액을 차감해서 최종으로 118번 공제세액이 산출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이 확정되었으니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로 이동해서 다시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메뉴에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의 데이터를 반영시킵니다. 그러면 208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6번 단기 발생액은 9,800만 원이고 7번 공제세액에는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메뉴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상단 세로 불러오기로 데이터를 반영하면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에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121번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에서 갑지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합계액인 230번 금액이 반영된 것이며 현재 회사 기준으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금액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합입니다. 그리고 올해 세액공제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메뉴에서 세로 불러오기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반영시킵니다. 금액이 맞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서 저장하여 서식 작성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메뉴에 대해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데요.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된 서식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세액계산 신고 조특 탭에 농어촌 특별세 신고 지방소득세에 있는 메뉴들을 작성합니다. 우선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 메뉴부터 작성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농특세 과세 대상인 비과세, 소득공제,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에 대해 작성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항목은 9번 세액공제 구분에서 159번 코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은 비고란에도 나와 있듯이 별지 제8호 서식 갑에 4번과 7번 란의 세액공제에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갑은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에 갑 탭을 말하며 해당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해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초록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불러오기가 되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선 불러오기가 됩니다. 불러오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선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이 공제감면세액합계표 가불 메뉴에 작성된 7번 공제세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 상단 저장을 눌러 작성된 내역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농특세 과표 및 세액 조정계산서 메뉴를 실행해서 작성합니다. 법인 유형은 현재 일반 법인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 작성된 금액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법인세 감면세액에서 20% 세율을 적용해서 3번 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상단 저장을 눌러 해당 서식에 대한 작성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농특세 과표 및 세액 신고서 메뉴를 실행해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만약 가산세나 기납부세액 등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서 해당 서식 작성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